입안을 헹궈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구강 청결제. 사용도 휴대도 참 간편한데요. 다들 하루에 몇 번이나 쓰고 계시나요? 오늘은 구강 청결제에 대한 수상한 소문입니다. 그 소문의 단서가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최근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영업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기본은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 그러다 보니 직장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자연스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외근을 할 때면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이게 자일루톨인데 입을 개운하게 해줘가지고. 고객을 만나기 직전에 껌을 씹는 이유는 혹시 모를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인데요. 마스크를 쓴 이후로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답니다. 구강에 대한 냄새를 제가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맡을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더 신경 쓰고 이제 마스크도 좀 자주 갈고 그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취 제거에 효과적이라면 일단 쓰고 본다는데요. 혀 클리너를 비롯해 향이 좋은 껌과 사탕은 모두 접수 완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구강 청결제만은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구강 청결제를 원래 자주 썼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자주 쓰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좀 안 쓰고 있고, 또 이제 진짜 좀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구강 청결제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요?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치아 건강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건만 이 무슨 불편한 소문일까요?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약은커녕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구강 청결제. 그저 괴담으로만 여기기엔 꺼림칙한데요. 그 이유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구강 청결제 사용량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소문의 진상을 캐고자 한다면 입속 세균부터 이해하는 게 관건이라는데요. 우리가 균이 존재하는 거는 100% 존재하고요. 구강내를 다 뒤져서 이렇게 우리가 배양을 해보면은 다 세균이 다 나와요. 세균들 때문에 입안이 이제 산성화되고 막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그 세균 대사물질 같은 거에서 구취가 나는 거거든요. 나쁜 세균들은 입냄새의 원인이고 그 원인을 구강 청결제가 제거해 주는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이 살균 작용이라는 게 어떤 특정 세균을 타겟으로 잡아서 딱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차별 살균이거든요. 입속 세균들 중에서 좋은 세균들까지 모조리 잡아낸다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요? 좋은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나쁜 역할도 해요. 근데 그런 세균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작용의 총합이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도록 균형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걔네들이 다 물러나게 했을 때 다시 비병원성 세균이 이제 자라면 좋겠지만 그 반대로 병원성 세균이 또 자리 잡게 되면은 안 좋죠. 아무리 좋은 세균이라도 한 종류만 많은 것보다 다양한 세균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데요. 만약 정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균형이 무너지면 그 세균들의 유해한 효과가 더 많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충치나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더 활성화되기도 하고, 걔네들이 독성을 뿜고 그렇게 자꾸 증식을 하면서 우리 몸에 이제 해를 주는 거죠. 치아에도 해를 주고 잇몸에도 해를 주고. 다시 말해 구강 청결제의 과다한 사용은 필요 이상으로 유해균과 유익균을 제거해서 결국 내 입속 생태계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말이군요. 그런데 논란거리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일 거라고 믿었던 구강 청결제가 오히려 원래 없었던 구취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해괴한 소문. 설마 사실일까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린다면 그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답니다. 수많은 종류들이 구강청결제에 쓰이는데요. 알코올 성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착향제, 향을 내는 착향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존제, 살균제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고, 불소 성분이 있고, 보통 이 네 가지가 가장 주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성분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과연 지독한 구취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주요한 성분은 알코올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살균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를 녹이는 용매 역할도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휘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순간 휘발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점막에 있던 물을 붙잡고 같이 또 휘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에탄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궈내면 살균과 소독의 효과를 보는 대신 입이 바짝바짝 마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되는 이유. 건조한 상태로 있으면 뭐가 나쁘냐 하지만 건조한 상태에서 우리가 병원성 세균들이 증식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침이 마르면 건조해지니까 산성화되고 세균들 활동이 유해한 활동 쪽으로 더 많이 되면서 대사물질이 나오고 그게 이제 구취를 유발하죠. 문제는 입속을 건조하게 하는 성분은 알코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취를 없애려고 사용한 구강청결제가 내 입속을 건조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구취를 유발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입안이 자꾸 마르고 이러니까 이 구강청결제를 쓰는데 그것 때문에 더 구강염증이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잠깐 일시적으로는 좋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입이 더 마르고 냄새는 더 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 구강청결제가 당뇨를 억제하는 유익균까지 죽이는 바람에 당뇨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까이 성분들이 일정 이상 넘어서게 되면 그 횟수든 양이든 넘어서게 되면 피부에 여러 가지 염증, 구강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화학 물질은 양과 횟수에 비례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쓸 수도 없고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치질을 못하는 상황에선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1회 10에서 15ml 정도로 30초 이내로 사용해줘라. 하루 1, 2회. 그렇게 하면은 그 적당히 유해균을 줄이면서 입안도 깨끗하게 해준다. 근데 그 이상 쓰면 그 세균 균형이 무너져서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은 그렇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상태죠.